네네. 자, 그건 그렇고요. 예.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가장 그 중에서도 각광받는 미래 에너지가 수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네네. 수소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굉장히 그 많이 들은 얘기이긴 한데 네. 그걸 에너지로 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석유도 아니고 네네. 허다못해 뭐 원자력도 아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무슨 네, 햇빛도 아니고 뭐 바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 맞습니다. 수소를 쓴다니까 사실 저도 약간 네. 생소하다는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수소 그러면 아니 뭐 이거 안전한 거야? 라는 게 꼭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를 인사이드에서 수소 에너지 괜찮은 거니? 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사실 그 수소 경제 시대 이런 걸 네네. 선언하고 맞습니다. 네. 주 에너지를 수소로 바꾸겠다. 맞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연계해서 말이죠. 뭐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수소 언급 횟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았고요. 뭐 현대자동차 직접 한번 가. 네, 수소 자동차 실어주고. 이거 사실 상당히 맞습니다. 큰 맞습니다. 선택이었고요. 맞습니다. 네네. 하여튼 우리 강원도도 역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22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세 곳을 조성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에 발을 맞춰서 삼척시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시범도시 공모를 준비해 왔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뜻밖의 그 폭발 사고. 공장 건물 외벽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뜯겨나갔습니다. 수소 탱크로 추정되는 잔해는 공중분해된 듯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 벤처공장에서 400세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탱크 3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강원도 수소 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수소 저장 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저장 탱크 폭발. 그렇죠.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수소 정말 안전한 거야? 이거 안전관리 대책은 있는 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좋은 에너지는 뭐 합니까? 맞습니다, 안전하지 맞습니다, 않고 막 맞습니다. 수시로 사람이 죽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아무리 뭐 값싸면 또 뭐해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위태로운데. 네네. 그래서 이게 이게 연구가 부족하거나 아직은 뭐 실험 단계에 있는 에너지거나 뭐 그런 식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의심 같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100% 안전한 에너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가스도 네. 마찬가지. 아니 전기는 뭐 지금도 뭐 누전, 뭐 감전, 뭐 누전으로 의한 화재, 뭐 예. 조금만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안전한 에너지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이런 우려가 너무 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면은 뭐 새로운 그 에너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수소가 이게 이제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기체잖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쓸모 있는 에너지가 될 건가 뭐 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늘상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왜 전기차하고 수소차 논쟁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의 지금 가장 아이콘처럼 됐잖아요. 핵심.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 국회에 발의된 수소산업법률안이 29개나 된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안전 관련된 건 6개밖에 없대요. 나머지 다 지능, 뭐 육성 뭐 이런 거랍니다. 네, 근데 사실 왜 뭐 우리- 저기 법이 우리 현실 사회의 변화를 발빠르게 따라가야 되지만 보조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요즘 뭐 있지만- 인터넷 막 나올 때 그 뒤늦게 법 나오고 이러잖아요, 항상.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네네. 저희가 그 2010년대 이후로는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역시 조금 최고죠. 그동안보다는 좀 더 신경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래서 우리 뭐 둘이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하여튼 정말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딱 풀어드리자고요. 네네. 네. 그 전에 수소 에너지 괜찮은 거니 이슈와도 정리하셔야죠. 저는 에너지 안전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생각나는 네. 두 가지. 하나, LPG. LP죠. 네. 그리고 네. 원자력. 네. 네. 오늘의 제 이슈워드는 LPG 그리고 원자력.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 LPG 우리가 네. 처음에 들어올 때 네.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렇죠. 터지는 거 아닌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네. 네. 그 연료였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원자력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안전하죠. 그러나 이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소라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저는 LPG 그리고 원자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부 많이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면서 차에서 대충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차에서 저 1시간이나 오거든요. 자, 그럼 선배님도 한번 저, 예, 저는 준비하십니다. 한 단어도 아니고 한 글자로 하겠습니다. 인.
이좀 뭔가 불안한 느낌. 네, 네. 뜻이 뭔지 하여간. 영어로 ing. 가만있어 봐. 좀 점점-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치가들이 어떻게 법제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안전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님이 버스를 타고 오시니까 저보다 한 10분 더 생각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 대본 받고 사흘 전부터 계속 아, 그래요. 아. 괜찮았어요? 나 어떻게 삐쳐서. 요새 그래 평파적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요. 지금 네. 밥 산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밥 사라고. 아유, 하도 아, 이거 뭐 바르는 우리 데는 PD가 이게 약해. 아유, 그냥 저기 네. 뭐 산다고 그래? 뭐? 아니 아유, 근데요. 참. 근데요. 출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출세합니다. 줄 잘 서요. 네, 네, 네. 줄 잘. 빨라요. 좋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수소산업협회 기술부회장님이신 임희천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이렇게 각광받는 그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꼽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네. 수소는 사실은 이제 2차 에너지원인데요. 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공해 문제라는 것이 있죠. 네. 지구로 문제. 네. 그리고 화석연료의 고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라든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변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열, 전기, 가스가 있겠죠. 이런 통합 에너지 시스템들이 네, 네. 다른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하더라도 현재 그 시스템을 갖다 충격을 주지 않고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만이 어떤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된 거고요. 수소를 쓴다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듣긴 했지만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수소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걸 해서 쓴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자, 그게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예. 그 기초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에너지를 썼거든요. 다른 에너지부터 갖고 와야 돼요. 다른 에너지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수소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려 그러면은 뭐 다양한 형태로 써야 되겠죠. 연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수소는 연료전지 연료로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소는 히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태운다는 거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랑 똑같게 태울 수도 있고 그 수소를 갖다가 자동차용 연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료전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태워서. 바로 태워서 내연기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에너지로. 쓰죠.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자, 잠깐만요. 우선 그러면 바로 태울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1차 연료잖아요. 예. 2차 연료가 아니라 왜 2차 연료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1차 연료라는 그 얘기는 네. 2차 에너지원인 소스라는 얘기는 수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소스. 수소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가지고 공간에 다 날아가 물을 버리니까. 분해하든지 뭘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물을 분해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소와 관련된 산업의 현황,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갈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수소가 지금 리딩하는 것은 두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수소 전기 자동차, 네. 현대자동차에서 예. 만든 수소 전기 자동차 상징물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네, 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보면 두 개가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건데 네. 파급 효과는 엄청 큽니다. 이거 연료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고 가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에너지 통합망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전기를 쓰는 전기 가스망, 저기 열을 쓰는 열망,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가스망이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쓴다. 잠깐 좀 일단 정리를 좀. 제가 이제 이해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에너지 사용이라고 하는 게 뭐 기름도 쓰고 가스도 쓰고 원자력도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를 사용하면 한 가지 그 연료원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망을 수소만 통합한다는 게. 공급이 된다면은요.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게 그 다른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높다는 말씀을 높다. 하시는 예, 예.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수소 경제에 우리나라가 위치가 지금 가장 앞서가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 현대자동차가 앞서 있고요. 네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연료전지가 발전용으로 보급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발전용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소를 갖다가 생산할 수,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수소값이 싸야 되니까 네. 현재는 이제 부생수소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뭐 화학 제품을 만들다가 나오는 수소가 있어요. 수소를? 네.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려면은 그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초창기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화학 그 소위 말하는 그 케미칼 단지, 뭐라 해야 화학 단지, 네네네. 화공 단지라 얘기하는 그것이 울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그 있죠. 대산에도 있고 여수에도 여수에 있고. 있고 이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아주 그게 좋은- 그게 예 아, 좋습니다. 기반 산업이네요. 예, 우리 파이프라인도 그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은 200km 이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가 우리가 좋다. 참 좋아요. 오, 네네. 네, 이게 지금 저 얘기가 가니까 막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 최근에 이제 강릉에서 수소탱크 저장 시설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뭐 일단 이런 거 한번 한번 확 당하고 나면 다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뭐 물론 뭐 이제 수소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쓴다고 다 생각은 하지만 자, 이번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사고가 진행 중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아직 없습니다. 확정은 안 됐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소는 안전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가 안전이나 전제로 놓지 않으면 수소를 갖다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모든 국민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탱크가 폭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탱크는 그게 저압 탱크예요. 수소로 따지자면은 이제 충전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압력이거든요. 아, 연구소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네. 고수소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주 그 저압인 상태에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가 폭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물리적인 조건도 하나 있어야 되고 화학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10kg 정도의 낮은 압력 중에서 10kg라면 고압이긴 하지만은 낮은 압력을 갖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재예요. 근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폭발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안에서 화학적인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화학적인 폭발이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수소의 농도가 4%에서 한 75% 정도가 되면은 폭발 범위가 돼요. 근데 수소가 아주 에너제틱하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조금만이라도 그 어떤 그 충격이 가해지면 그렇게 되면 폭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그 아까 말한 탱크 같은 걸 기기를 만들 때 엄격한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 기준이 있어요. 모든 기기는 그게 준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기기를 갖다가 할 때는 충분한 교육받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갖다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이제 삐끗했다고 생각이 들죠. 제 생각에는. 예. 그게 이제 뭔지는 이제 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폭발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 폭발 환경이 있는 기기가 이제 거기는 이제 테스트 베드니까 실험 기기니까 실험 기기 안에서 어떤 조건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생각은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불안감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기기를 만드는 건 기기 만드는 가스안전공사에 보기 있는 인정된 거, 승인된 기기. 그리고 그 기기를 갖다가 설계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다른 가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가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 조치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럼 수소하고 원자력하고 어느 쪽이 더 안전합니까? 뭐 수소가 훨씬 안전하죠. 원자력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많은 것이 이제 또 대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하고 안전 규정에 맞게만 움직이면은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천연가스가 이 수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사고도 많았죠. LP도 그렇고 부천에서 나온 LP가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대구 도시가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인명 피해가 이 정도가 아니죠.
내 생각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슈 인사이드 사상 처음으로 가장 수준 높은 강의를 지금 듣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질문을 좀 전환해서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궁금한 질문을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이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소차는 위험하다, 움직이는 수소폭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소폭탄, 원자탄보다 더 무섭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머리에 있어서 자, 수소차는 움직이는 수소폭탄이다. 진실 혹은 거짓입니까? 거짓. 진실 혹은 거짓입니까? 거짓. 100% 거짓입니다.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핵 융합을 갖다가 해서 그렇죠. 만든 폭탄이에요. 네. 핵 융합은 태양과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것이 핵 융합 발전을 갖다가 우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삼중수소하고 중수소예요. 네. 그런 중수소가 그 자동차가 달린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서 쓰는 수소와 그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수소폭탄의 수소는 다르다. 이름만 근본적으로 수소지. 틀리게 100% 틀리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절대 있을 수는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안전하다. 진실 오 거짓. 진실. 진실 오 거짓. 진실. 아, 진실이시네. 네. 자꾸 좋은 방향으로. 이것도 네, 좀-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조용히 하니까. 궁금한 거 풀어드려야 되니까. 네. 이 아까 말한 탱크가 있는데 자동차에도 탱크가 있고 수소 충전소에도 우리 저유소 있어요. 탱크처럼 있어야 네. 되잖아요. 자동차에 있는 탱크가 700기압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말한 그 강릉 얘기는 10기압 정도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철로 만들지 않습니다. 카본 섬유란 걸 가지고 만들어요. 이거는 뭐 강철보다 한 10배 이상 강하고 너무 충격을 줘도 그렇게 쉽게 뭐 근데 기존에 충격을 7,000배 이상 줘도 부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면에 완전히 안전 밸브가 있어가지고 전혀 아니고요. 충전소 탱크는 그 700바보다도 큰 탱크가 있습니다. 그건 심리스예요. 이거 또 말이 아닌데 예. 이렇게 좀 용접 이음새가 부위가 없는, 없는, 이음새가 용접 없다, 부위가 이거. 없는 네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안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탱크들을 갖다가 갖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준들은 거의 100% 국제 기준에 준하게 돼 있어요. 그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갖다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또 코너입니다. Yes or No.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고 빨리 대답해 yes 아니면 no. 정 힘들고 설명이 필요하다 패스해 주시고 예.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는 가장 완벽한 에너지원이다. 예스. 현재 수소 에너지에 대한 법규나 규제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예스. 미래엔 수소차가 전기차를 앞지를 것이다. 패스. 정부의 수소 에너지 전환 대책 너무 앞서간다. 노.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정부의 수소 시범 도시 공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노. 자, 원전 대신 수소 단지를 선택한 삼척시 탁월한 선택이다. 예스. 수소 경제 성공 100% 확신한다. 예스. 와우.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질문 다 애매하게 다 드렸습니다. 뭐, 네네. 네네. 일단 저가 이제 수산업 때니까. 네네. 일단은 패스하신 것부터 설명을 좀 네. 듣겠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전기차는 사실은 충전 시간이 길죠. 네, 네. 충전 시간,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네. 전기차는 한번 충전해가지고 지금의 기술로서는 100에서 한 150km 정도를 갑니다. 예를 들어 수소차만큼 600km를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배터리를 잔뜩 실어야 되겠죠. 그럼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소차는 근거리용, 경량 자동차용으로 적합하고요. 작은 전기차가 네네. 그렇죠. 작은 차들. 자, 정차라든지 네네네. 뭐 단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수소차는 뭐 우리 영어로 트럭. 헤비듀티의 네, 트럭, 트럭, 뭐 버스, 버스. 네네. 장거리 운영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좀 틀리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그 지금 전기차가 많이 있죠. 뭐 내연기관 차량 완전히 지금 극복한 것도 아니니까 다 같이 갈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 전기차가 수렴되고
또 수소차도 수렴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겠죠. 차츰 증가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를 믿고요. 또한 이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좀 관련된 질문.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이 가능합니까? 공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2040년, 2050년까지도 갈 마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디비전 오브 레이버 하듯이.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연기관도 같이 갈 겁니다. 예, 그렇게 갈 것이고요. 내연기가 먼저 도태하고 그리고, 예, 남고 차츰 그런 도태가 그림을 되겠죠. 그리고 계시고.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척시 예. 이 수소단지 선택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삼척이 가장 좋은 이유는 네네. 거기 위치가 이제 인수기지가 있어요. 천연가스 인수기지. 네, 네. 이게 이제 초창기에 그 수소산업을 이끌려고 그러면 수소 생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 생산하기가 좋아요. 또 하나 강원도는 재생에너지인데 삼척 주변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물론 해변가가 더 좋다고 외국인들 아까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뭐 풍력단지를 갖다 조성하거나 태양광단지 조성했을 경우에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좋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워낙 그쪽 우리 자연경관이 수려하지 않습니까? 네. 자연경관 수려한 거, 재생에너지 쓰는 거, 청정에너지 쓰는 거, 그 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삼척은 삼척 원전 부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여기는 하려고 했던. 네.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단지예요. 밑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수소 인프라를 갖다가 만약에 거기다 깐다 그러면은 수소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에너지 센터는 최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때려 부수고 뭐 스파이핑을 다 깔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부터 이제 인프라를 한다 그러면은 삼척은 그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산업을 갖다가 천천히 키워나갈 수 있어요. 자, 저 이슈 인사이드는 그날 주제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슈워드라 그래갖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죠? 네네. 자, 오늘 주제가 수소 에너지 괜찮은 거니?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우리 최 부사장님,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저는 이제 안전한 수소 사회가 만드는 청정 강원 이렇게 보시면 너무 길인가요? 아, 네, 네. 표어 같은 제가 지금 저 직함을 잠깐 더듬었더니 너무 길게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자,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청정한 사회가 안 돼. 제 안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한 안전 청정 수소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죠. 강원도의 어떤 미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야, 그러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안전한 수소 경제 만드는 데 기회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소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